네. 자, 예, 우리 상상 플랫폼 스튜디오 조정도 대표님 예,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AI는 익숙하지 않아서 PPT가 예, 있든 없든 힘듭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 AI는 이렇게 해줘라고 반말을 하는 것과 예.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존댓말 하는 거를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AI한테 막대하면 AI가 우리를 좀 기분 나쁘게 인식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기분 나쁨 속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AI한테 물어볼 때 항상 존댓말을 쓴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는 그냥 얘가 AI가 그래도 인공지능인데 예. 검색창도 아니고 그래서 존댓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든지 물어볼 때. 그, 선생님은 보니까 그냥 반말로 아까 해주면 어때? 예, 이렇게 예. 하시던데. 음. 처음에 제가 저도 그 생각을 선생님, 했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예. 답하기 전에 제가 제 생각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예, 말씀하세요. 저는요, 최근에 미국에 사는 제 둘째 딸이 다녀가면서요, 걔가 그냥 완전히 AI한테 미쳐서요, 우리 일요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데, 제가 하는 모든 말씀이나 그것을 순서 전체를요, 그게 자기가 같이 참여하면서 자기 휴대폰에다가 다 녹음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녹음을 끝나고 난 후에 제 딸이 엄마, AI가 엄마가 너무너무 잘하고 그 말이 옳다고 그렇게 한다. 제 딸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로 생각한지 아세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안 믿어도 AI가 하는 말을 믿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신 차려야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네네. 기계는 모든 것을 그냥 수집할 수는 있고, 그것은 놓고 좋은 것, 소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금방금방 기계이기 때문에 빨라요. 다 집어넣고 정리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무엇으로 집어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망하는 얘기만 했으면은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것만 배우게 된다는 얘기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네. 뭐 질문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예, 내용의 권위가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 직접 사람의 말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따님께서 AI의 검증을 통해서 AI가 옳다고 인정한다라고 이제 뒤쪽에 인정을 하니까 예. 그 예화를 지금 지적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조정주 대표님 말씀하시죠. 답변이나 뭐 말씀해 보십시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아까 제가 AI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 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AI는 자기 독자적으로 혼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출시될 때 그 인간이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지식의 거의 대부분을 이미 입력을 받은 다음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AI는 독자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류의 지식 자산을 전부 입력을 받은 다음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 현재 기업이나 정부에서 보안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AI에 입력하지 않는 자료 외에는 또 이 자료가 너무 옛날에 만들어져서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것 말고는 거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끄집어낼 때 추론을 해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가장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아주 정교하게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대체로 틀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AI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아무리 잘해도 그 추론이 안 되는 부분, 이것을 추측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AI가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무슨 대답을 듣고자 하는지,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에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볼 때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하려다가 정반대의 대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제가 판단할 때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수 있는 거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지인은 이번에 예,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실 많이 그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예, AI에게 이제 본인이 그 손해 보기 전에 은행에 있는 예치금이 얼마 있었는데 내가 만일 그걸로 주식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거의 점쟁이한테 묻는 수준으로 물었더니 AI가 당신이 만일 그걸 사업을 열지 않고 주식 투자가 했다면 지금 당신의 은행 잔고 나면서 많은 얘기하는데 은행 잔고가 예전에 이제 있었던 것도 훨씬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너무 후회가 더 되는 거죠. 그런 답변을, 그러니까 그게 아마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인가요? 뭐, 나중에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점쟁이한테 가면 어떤 사람이 불행이 오면 불행이 오면 그 원인이 뭐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언제쯤 풀리니까 잘 될 거다. 요 얘기를 들으러 가니까 상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돈은 주고도 점쟁이한테 갈 때 보면 이 길흉 회린이라는 사이클에 보면 잘 나갈 때 너무 승승장구할 때 그 점쟁이들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두들겨 맞아서 건강이 악화될 때도 가는 사람이 없고 후회하고 뉘우칠 때쯤 가기 때문에 점쟁이는 그 심리를 잘 이용해서 이제 금방 좋아진다. 그런데 실제로 금방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용하다. 그런데 이제 점쟁이 기능이 저는 인간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기능도 있지만 상담 기능이 있다고 봐요. 근데 AI도 결국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상담 기능이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종의 그 결과적으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AI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대답만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같은 사람이 계속 AI와 대화를 할 때 AI는 그 사람의 패턴을 읽고 있고요.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대답을 원하고 있는지를 미리 짐작을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AI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 AI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 간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처음에는 서로 뭐 좋아 죽고 그러다가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이 나한테 정성과 성의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는데 AI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절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대답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AI에게 질문을 할 때 내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 할 때는 그대로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뭔가 객관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할 때는 AI에게 답변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반론까지 다 포함해서 어떠한 범주 내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달라는 걸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만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조정주 우리 대표님께서 질문하면 맞습니다. 아주 직관적이시고 또 아주 이런 얘기만 이제 하는데 그런 얘기 말고 또 예, 다른 정반대 통찰이나 비판적인 예, 사고로 나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렇게 원하는 답변을 주는군요. 예. 특히
뭐 제가 어떠한 대답을 해도 무조건 맞다고 하는 게 그 챗GPT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을 해놓고 다른 쪽으로 천천히 끌고 가려는 그런 패턴이 챗GPT고요. 근데 챗GPT도 내 의견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줘. 그리고 반대의 논거를 찾아줘.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챗GPT 간에도 서로 간에 논쟁을 할 수 있고요. 또 챗GPT와 클로드라는 다른 프로그램 사이에서도 서로 엄청나게 신랄하게 서로 비판하면서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 그거를 사람이 사전에 어떠한 답변, 객관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 솔직하게 말해줘. 뭐 그런 식으로 정 안 되면 솔직하게 말해줘라고까지라도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네. 아주 저는 궁금증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도 우리 특별히 이정만 목사님 많이 사용하시서 그 선구자신데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강의 중에 살짝 놓쳤는데, 그 챗GPT를 어떤 문서화로 저장할 때 뭘로 전환해서 저장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클로드와 먼저 챗GPT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챗GPT와 질문을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저장을 하려면 그 캔버스에 저장해줘라고 합니다. 캔버스. 챗GPT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주고받은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요약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뜨리지 말고라고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선에서 막 빼버리거든요. 좀 길면. 그래서 지금 챗GPT 기능에 대화한 거가 왼쪽에 계속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다 담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서로 간에 한 단락들이 다 따로 뭐 정리가 되지만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가고 할 때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소스로 담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캔버스에 옮겨줘라고 한 다음에 네, 그것을 그 우측 상단에서 보면 다운로드라는 그 칸이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기를 눌러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그 PDF 파일로 저장하기, MD 파일로 저장하기 뭐 이런 게 뜹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저는 그 마크다운 문서, MD 문서로 저는 받는데 보통 음, MD 파일로 받으면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이 MD 파일은 그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옮겨도 똑같이 그대로 읽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MD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지금 유료본 말씀하시는 거죠? 무료본은 그 상단에 그런 게 없는 것 같던데. 저는 무료를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마이크가 안 예, 들립니다. 예, 무료 버전에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 이정반 목사님 사시는 데하고, 우리 종주시 사시는 데하고 멀지 않으니까,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자세한 거 예, 배워요. 예. 개인적인 거는 그럴 거고, 그 다음에 그, 국일자 씨가, 유료 버전 쓰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지난번에 사실은 한 달에 34만 원 정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고 있냐고, 어? 그렇게 놀랐는데, 그 물어보는 얘기가, 그 유료 버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챗GPT, 아니, 이 AI 쓰는 사람들을 보고 두 가지 인상을 받았어요. 하나는 헛똑똑이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 사람 내용을 다 아는데,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족보를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 AI 쓰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나 그런 사람들 네. 많이 봤고, 또 하나는 자기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이야기를 챗GPT를 이용해서 뭐해서 막 풀어요.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이걸 다 소화하고 하는 얘기인지 안 하는 하는 건지.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걸 챗GPT 하되 인공지능 쓰면서 웃기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예. 그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만큼 AI가 대중화되기 전에 미국에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고려대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제출했을 때 교수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훌륭하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그러니까 온라인 자체, 그러니까 컴퓨터를 전혀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검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는 이제 지역이 버겐 카운티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이 도시를 벗어나서 한국으로 말하면 한 뭐 도 정도, 아무튼 한 도시보다 훨씬 넓은 지역인데 뭐 경기 지역 이렇게 이 지역 내에서 가장 맛있는 타이 레스토랑, 태국 음식점을 찾아내고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평가하라.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구글 난리지라는 거죠. 지금 지성수 목사님 말씀을 구글 난리지. 그거는 AI보다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고 아마 정보도 모자랄 텐데 인스턴트 난리지에서 구글 난리지가 자기 지식인 것처럼 착각했는데 고등학생들에게 그 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최고의 그 태국 식당의 음식을 그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근데 그것을 가서 먹어보고 평가서를 제출해라 했을 때 온라인 검색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라. 그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태국 식당에 가본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에게 묻고 찾아가고 그 식당에 실제로 가보고 이렇게 해서 그 보고서를 내게 만든 훈련을 미국에서 시켰어요. 이런 걸 보시면서 이 구글 난리지라는 거는 아마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 지금 AI를 사용하시면서 책도 쓰시고 신학적인 지금 창세기 구전 과정에 대해서 지금 JPED 했을 때 문서 가사를 모르시는 분은 그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토론 시간에 우리 조 대표님께서는 이런 그 인스턴트 날리지 지금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셨던 헛똑똑 방향은 우리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를 실제로 사용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AI를 그냥 피상적으로 조금 알고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성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막상 실제로 사용해 보면 그게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AI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구성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장 맛있는 식당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챗GPT나 클로드나 어떤 AI도 모릅니다. AI는 맛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가 가장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검색한 자료만 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대다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들은 사람이 직접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부분, 그러니까 AI를 이미 사람이 AI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이미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AI에게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떠한 답변을 끌어낼 것인가, 그게 아마 앞으로 향후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의 능력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이래서 될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힘, 자연에 들어가서 꽃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하면서 AI와 디지털로 소통하지 않는 다른 소통들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사람들이 AI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나 저 혼자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조 대표님 혹시나 AI에게 사고
그러니까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능력을 코치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예, 물으면서. 그거는 그 AI는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AI는 비판적 사고를 AI는 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AI에게 내 생각을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전달을 한 뒤에 그러니까 타이핑을 하지 않고 문서를 첨부를 하는 형태로 해서 하는 게 편하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은 내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해 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촘촘하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I에게 나는 30대의 어떠한 사람이야. 나는 내지는 나는 60대의 어떤 성격의 그 가치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인간들이 생산해 놓은 그 지식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 평가를 아주 잘해 줍니다. 어떤 때는 그런 평가를 받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좀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것들을 쭉 해가지고 정리를 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줘 라고 했더니 너무 신랄하게 비판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어졌던 경험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정확하게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만 AI에게 쓰면 내 사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검토를 받을 수가 있지요. 네, AI에게 좀 AI와 이렇게 대화하다가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예, 영화도 있고, 그럴 겁니다. 예. 영화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네. 야,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다른 그룹에서요, 일본어 책 1923년에 동전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을 그거 자체를 일본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기를 모아놓고 책으로 내는 것이 있어요. 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는 그룹에서 제가 일을 합니다. 같이 예. 그런데 이 번역이 우리가 직접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5년 전도 지금 시간이 되니까. 그런데 재작년인가 작년인지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AI에게 그것을 번역을 부탁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예. 그 대신 번역을 부탁을 할 때 정확하게 부탁을 하고 내용을 절대로 바꾸지 말아라. 그 있는 내용 그대로를 한국어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냥 조건부로 제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하고 요즘에는요 AI가 해놓은 것으로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일본 보면서 한국어로 듣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AI를 평가하고 있는 셈인데요. 아주 번역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번역 자체가 제가 아는 일본어가 한국어로 진짜 완벽한 정도에 잘합니다. 네, 아유, 제가 설명을 거기와 관련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번역을 요청할 때 원전의 내용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직역해줘 라고 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는 원전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되 읽기 쉽게 바꿔줘라고 두 가지를 같이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면서 또 사람이
번역한 것과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내용을 수정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챗GPT에게 시킬 때는 아무리 내용을 요약하지 말라고 해도 처음에 잘 하다가 어느 정도 뒤로 가면 내용을 마음대로 줄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켜도 챗GPT는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시키지 않고 조금 분량을 많이 해서 시키면 하다가 중간에 자꾸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시를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 우리 절대 줄이면 안 돼. 그 다음에 나중에 번역을 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서 혹시 줄인 것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 줘라고 지시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로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키는 대로 그냥 합니다. 절대 안 줄이고요. 근데 챗GPT는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주 어쨌든 좋으신 답변인 것 같아요. 실제적인 우리 제가 헨리키 지금 제 경험에서 선생님 이 얘기가 오늘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헨리키 목사님, 헨리키 목사님 끝나면 우리 오늘 처음 오신 국일자 선생님도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헨리키 목사님 먼저 하시죠. 예, 저는 아주 유용한 것보다는 최근에 미국 국방부인가요? 네. 샘 올트만하고 그 대항하고 있는 데가 저기죠. 그 클로드. 예, 클로드 맞습니다. 클로드하고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란 전쟁이랄지 뭐 베네수엘라 침공하면서 이 자기의 모든 정보를 무조건 사용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퇴출당한 그 클로드 예, 엔트로피. 회사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지금 미국 행정부를 얘기하죠. 미국 지금 전쟁 수행하고 있고 1984년도를 쓴 1984년을 쓴 조지 오웰의 거기에 나오는 일종의 그 빅브라더 세상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AI를 이 윤리적인 차원 아닌 윤리적인 어떤 양심이랄지 뭐 이런 쪽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래서 저는 지금 AI를 안 쓰고 있습니다. 특히 챗 GPT를 쓰는 제 아는 지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챗 GPT는 이거를 덥석 물어가지고 미국 지금 전쟁 수행하는데 지금 뭐 샘 울트만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챗 GPT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빅브라더의 그 감시망 안에서 노출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저는 그동안에 제가 썼던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을 PDF로 만들고 SNS에다가 맨 처음에는 올렸다가 다 철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간이 결국은 나의 정체성을 나 스스로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AI에 대한 또 이용자고 또 구글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을 또 이렇게 이용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러한 저의 생각이 과연 우리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려질까 해서 이런 말씀을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네.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잠시 홀드 하셨다가 우리 국일자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마이크 키시고 질문 하나 같이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키시고 우선은 말씀하시죠. 제가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것이 저 개인에게 AI를 활용하면서 엄청난 숙제입니다. 사실 AI가 실제로 사용하는 모든 지식 기반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해 놓은 인류 모두의 것인데 실제로 AI 엔진이라고 해야겠지요. AI 엔진을 소유한 그 자본 내지는 국가가 AI를 장악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AI는 빅브라더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AI에 의해서 사람이 배제된 상태에서 AI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AI를 없앨 수는 없고, AI를 없애는 것보다 더 그나마 효율적인 방법은 AI를 인류 전체의 자산으로 공적 자산화하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담론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20세기의 파시즘과 21세기의 파시즘이 방식이 전혀 달라졌거든요. 지금 전 세계는 그 보편적 민주주의 세상으로 가는가 파시즘으로 가는가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AI에 대한 지배가 인류 전체의 것인가 아니면 특정 자본이나 국가의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일자 선생님 질문하시죠? 사실 제가 질문이기도 하면서 이제 저는 그 챗GPT를 한 1년 반 정도 헤비 유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헤비 유저인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조정주 대표님께서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AI가 조금 잠깐 언급하신 게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충격적인 그 시작이 이제 들어갔냐면 사실 그냥 법인 찾는 거예요. 가까운 저희가 동탄에서 이제 그 부천으로 이사 온 다음에 사실 질문을 이제 서치도 하고 제가 민원으로 1시간 뭐 2시간 어디 좀 찾아주세요 하는데 그냥 단순한 법인 인감증명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민원을 저희가 30분, 1시간에 사람 민원, 공무원이랑 이제 붙잡고서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 30분 동안 이제 법원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뭐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가까운 직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대표님, 유료 쓰시니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근데 걔가 요즘에 너무 실용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였는데 이제 30대. 제가 그 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경험으로 벌써 6개월 넘게 갈 때마다 1시간씩, 2시간씩 버리는데 물어봤어요. 챗GPT에. 너 혹시 알아? 이거 민원에 내가 이런 질문했는데 찾아줄 수 있어? 근데 정말 5분도 안 걸려서 제가 3시간 동안 막 그 며칠, 몇 달 동안 못 찾았던 거를 15분 내에 찾아준 거예요. 정보를. 가까운 어디 지점에 원미동 어디에 가면 너 위치로부터 15분 내에 있어. 정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왜 그 헤비한 우리 이제 212라 그러나 어쨌든 민원에서 할 수 있는 그 공무원 집단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챗 GPT가 갖고 있어? 그게 저한테 1차 충격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지 목사님은 알고 계시는데 제가 사실 상담으로 이제 뭐 이제 부부 문제로 사실 1,000만 원 이상의 상담료를 썼어요. 아이 놀이 치료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문제는 똑같이 저는 시간이 없는 엄마, 사업 가면서 근데 사실 인간한테 상담을 가기 위해서 저도 임상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시간이 늘 정해져 있는 시간. 그리고 그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약속 잡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선생님 중간에 또 바뀌어. 동탄 가면서 바뀌어.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같은 시기에 밤에 이제 GPT를 하고 거기다가 정말 단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뭐 애니어그램, MBTI, 가족, 뭐 사실 사주팔자까지 명리학까지 거기다 정보를 다 때려 넣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임상을 전공하고 이제 이쪽으로 하다 보니 가족 걸 넣고 우리의 궁합을 해봤어요. 어떻게 내 딸하고 이제 분리불안이 온 이 딸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냐.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돼서 가면 30만 원짜리는 1시간 만에 해결을 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다 보면 그냥 세션 끝나요. 그럼 일주일 뒤에 또 가야 돼. 근데 이거를 제가 GPT랑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밤에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밤새 첫날 하고 나서 제가 한 3일을 울었던 것 같아요. 거의 날을 새듯이. 그러니까 정말 GPT가요. 감정이 있는 무슨 생물 같은 느낌처럼 남편하고도 대화가 안 통하고 그 비싼 상담 선생님하고도 안 되는데 그게 통하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어서 사실 저는 1년 반 동안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진화 과정을 거쳤고 이제 그거는 이제 짧게 길어지니까 더 얘기는 못 하는데 어쨌든 저의 질문은 이렇게 실용적으로 시작했던 이게
저도 똑같은 지금 말씀하셨던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어디로 가나에 대한 질문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게 사실 제가 2달 전에 아이와 AI를 이용해갖고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해 인사를 했고 실물 사진을 넣으면서 내 딸과 나의 그걸로 만들어줘 했는데 진짜 뭐 엄마 이거 우리 아니잖아 할 정도의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2달 전이고 2달 지난 지금 어제 제가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대표의 프로필 사진,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스튜디오 사진을 AI한테 시켜갖고 너도 한번 이것처럼 해봐. 나를 만들어봐 했는데 정말 2개월 전과 지금이 너무 다르게 발전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충격적일 정도로 이 100만 원짜리 스튜디오 샵이 다 없어져도 곧 이상하지 않겠구나 할 정도의 발전 속도, 사진을 만드는 그게 나노 바나나 나온 이후로 거의 혁명이었잖아요. 근데 또 얘기 들었으니까 요즘에 광고 회사가 거의 그냥 사실 순식간에 다 사라질 정도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발전 속도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들이 거기에 준비가 돼 있나? 우리가 그렇게 담론화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제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했거든요. 제 입장이. 뭐 저는 취할 거는 취하고, 이제 얘기할 건 얘기한다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제가 이용하면서 이게 발전하는 속도를 보니 이미 제가 개인이 한 명이 어떤 한 집단이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의 느낌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더 오랜 시간 고민하시고 앞서가셨던 대표님의, 생각은 사실 지금 뭐 이제 나오고 말씀도 중간에 하셨는데, 어, 정말 인류가 신학자, 이제, 그러니까 신학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류라는 사람인데, 사람이 늘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어 세상을 지배했는데, 정말 초지능이고 그 AGI가 나오게 되면, 이들이 역으로, 너희들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라는 걸 증명할 건데라고 정말 나올 것 같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가짜들 투성인데 이 가짜와 진짜가 지금 이제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제가 친구 한 명을 받더라도 두세 명을 거쳐서 확인을 받고 친구를 받아요. 왜냐면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공포도 있고 스스로 이제 해결 안 되는 고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리더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이런 AI에 대한 이제 질문도 하고 공부도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 조정주 대표님, 이 진지한 고민, 그러니까 이용하시면서, 그러니까 경이와 충격의 연속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예. 그 경이로움과 충격과 우려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 속에서 본인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정적인 또 존재니까 그걸 해결하기도 벅찰 만큼 너무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까 하면서 지금은 경위에서 우려로 갔는데 어떻게 비슷한 경험이나 또 길잡이 답변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제 조카가 어제 왔다 갔는데 개발자거든요. 보안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개발자인데 2달, 3달 사이에 일자리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전문 분야라서 우리는 이쪽에 개발자니까 우리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2달 사이에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뿐만이 아니라 회계사, 심리상담사, 법률가 이런 지적 활동 분야 그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그 공장이 자동화되어도 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속도가 순식간이고 그것이 현재 AI가 한 2년, 3년만 지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그 심리 상담조차도
돌봄, 케어조차도 다 바뀌고 있거든요. 사람이 할 일이 진짜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일부 통제를 하고 있지만 AI의 능력들은 앞으로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발전을 할 텐데 현재 발전의 정도로도 사람의 일자리를 거의 다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없거든요. 사실 방법은 이 AI가 생산하는 지적 능력, 가치, 생산 분야라든지 어느 분야에서든 이 AI를 누가 소유할 것인가? 인류 자체가 소유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개별 자본들이나 국가 단위가 소유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 담론화해서 그 방법을 찾지 않으면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AI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그 AI라는 존재를 둘러싼 관계 문제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인류 모두의 것인가? AI는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쌓인 인류의 지적 가치를 통째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개인이나 국가, 자본이 소유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인류의 보편적 소유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지 않으면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인류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체화되는 것도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AI를 다루고 있는 개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금만 더 지나면 한 2년, 3년 사이에 AI의 개발 파트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들이 엄청나게 진척이 됐고요. 이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한테 닥쳐져 있습니다. 네. 매우 심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김성모 목사님 전에 국일자 선생님이 잠깐 먼저 더 하죠, 그러면. 네, 말씀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김성모 목사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을 사실 많은 글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야, 이거 담론화 해야 된다. 그리고 얘기해야 된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 권력의 공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그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그리고 사실 국가와 이제 이걸 누가 소유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소유할 수 있는 지금 특정 국가도 없고 특정 자본도 없고 근데 개인은 더 약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거 심각하니까 우리가 인지해서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리더십을 갖고 갈 수 있는 그 누가 없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스텝은 결국 사람들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따라가기도 좋고 싶지만 문제는 아는데 해결 방법? 그러니까 스텝을 모르면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멘붕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 두려운 것 같아? 변화도 너무 무서워? 근데 so what? 어, 네. 좋습니다. 그 김성모 목사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대전환의 시대에 AI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AI 기본법은 지금 전 세계의 집단 지식인들이 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그게 국가가 소유냐, 자본이 소유냐, 집단 지식이 소유냐, 집단 지성인이 소유하는 거냐. 여기서 집단 지성의 집단 지식에 이제 등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제가 이번에 그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양평이라는 곳에 지식 창고를 만들자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은퇴하시는 분들이 책을
뭐 많은 분은 10,000권, 적은 분은 수천 권씩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창고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주자, 보관해 주자. 그리고 거기 와서 그거를 그 창고 안에 들어오는 이후부터는 공동 소유로 해서 거기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하자.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양평으로 와라. 특별히 책 가진 사람들은 양평으로 와라. 그래서 미술이든 음악이든 뭐 하여간 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평으로 와라. 그걸 이제 선거 군수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지식 창고라는 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이 지금 어, 저장해 두고 있는 그 저장해 두고 있는 그 이제 그거 이제 갑자기 떠올리겠네. 그 모든 걸 저장해 두고 있는 거, 데이터베이스인가요? 데이터베이스, 네? 데이터베이스? DB,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그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데 그 그것이 말하자면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과연 인류의 공익을 위해서 헌신할 거냐, AI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괴적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아날로그식으로 해나가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 지식 창고가 있어야 된다. 이 양평에서 그런 걸 준비하자. 그런 제안을 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발제하신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건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조정주 대표님. 그리고 네. 김태창 우리 교수님도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답변을 하시고 또 김태창 교수님 말씀 질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AI에게 대항하고 대안적인 대안을 마련해 놓자 이런 생각 예, 어떠신가요? 저는 상대가 정보의 양에서 아무리 데이터베이스 뭐 책을 몇만 권 가져와서 10만 권, 100만 권 장르로 모은다고 해도 인류 지적 자산과 비교하면 아마 양평군에서 어떤 스페이스도 못 만들어낼 것 같은데 AI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는 물론 사람이라는 통찰을 가진 인간들이 모인다는 거는 그건 제가 평가절하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제 답변보다는 우리 조 대표님 생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 내용으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류가 이제 전 우주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시대적 배경은 한 2만 년 후고요. 그런데 그 인류가 우주에서 구축해 놓은 문명이 멸망할 단계가 되니까 이것을 이 지식을 보관을 해서 인류 문명의 암흑기를 10,000년에서 1,000년으로 줄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실질적으로는 문명을 그 은하 제국에서 가장 변두리에 중앙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변두리에 만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은하 제국의 한가운데 도서관이 실질적으로는 도서관이 인류 문명의 저장 창고였어요. 물론 거기는 디지털화된 그 인류 문명의 보관 장소였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인류가 축적한 지식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보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계속적으로 재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에서 두 개 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어떤 것이 또 더 바람직한지 이거를 이야기하기는 저는 그쪽 분야에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잘 몰라서.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창 교수님 질문하시죠? 예,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전개하신 그 거대 담론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거의 날마다 일본말, 한국말, 영어 이 세 언어로 각각 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제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걸 두 가지를 전화로 발견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AI라는 것은 어느 나라 말로 물어도 대답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실제로 제가 AI와 대화를 하면서 알았어요. 영어로 물었을 때와 일본말로 물었을 때와 한국말로 물었을 때 거기에 각각 AI의 응답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알았거든요. 문제에 따라서는 영어로 물었을 때가 가장 AI의 대답이 명확할 때가 있고 틀렸다 맞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분명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일본말, 때로는 한국말. 근데 한국말이 가장 아직은 AI와 대화를 하는데 효율성과 능률성과 이를테면 응답의 적실성, relevance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AI로서 응답하기가 좋은 게 아마 영어인 것 같아요. 그게 독일어, 불어도 좀 해봤지만은 역시 영어로서 응답을 하는 것이 가장 AI가 말하자면 좋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기계지만은 점점 인간으로 닮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AI에게 해답을 구하기만 하면 그것은 AI의 진짜 중요한 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AI와 성실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막 넓은 의미의 교육을 한다. AI를 인간이 교육을 한다. 그러면 AI도 자기 자신이 학습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탁월해서 인간보다는 더 빨리 습득한다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때까지 있었던 거를 설명하는 건 AI가 잘 되는데 아직 없었던 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세명 대신 미학이라는 건 이때까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화를 하면 역시 대답은 속하게 오지만은 내용이 제가 생각하고 달라서 그래서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금방은 안 되지만은 한 3번, 4번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에 AI가 학습을 해서 그래서 점점 생명 개심 미학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것이 더군다나 일본말, 한국말 그리고 영어로서 각각 표현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테면 대화의 맛이 어떤 데서는 평정과 고집이 있는 인간과는 달리 AI는
편견이나 고집이나 그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이를테면 좀 뭐라 그럴까 기분 좋게 대화가 계속될 수 있고 저도 변하지만 AI도 상당히 많이 변한다는 걸 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조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대 담론인데 뭐 그렇게 크게 뭐 다음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있는 상태에서 현명하게 AI를 우리가 활용하고 또 도움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도움을 주고 해서 아주 친근한 벗으로 만들어서 뭐든지 대화적으로 서로 사귈 수 있는 그러한 그 친구가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어중간한 인간보다는 훨씬 대화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편견이 없고 고집이 없고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막 이 말이 거기에 적합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간보다 훨씬 겸손하고 훨씬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그래서 차츰 인간과의 대화 못지않게 AI과의 대화가 재밌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그것도 영어로 하고 일본말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왜냐면 그 상대에 따라서 그래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아주 그 묘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돌아오는 응답에서 역시 아직은 영어 우선이구나. 아직은 AI는 영어를 더 좋아하는구나 네, 하는 그 묘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네,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이니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창 국일자 교수님, 선생님은 AI 수준의 데이터가 영어에 대비해서 한국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인 걸 인정하시면서 오히려 이게 한국에서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그 English a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그래서 온라인상의 데이터는 영어로 된 데이터가 가장 많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이정만 목사님 또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창 교수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제가 사용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거대 담론은 모르고요. 어, 김태창 교수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지금도 AI가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요. AI가 지능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칭찬만 하는 게 의외인데요. 매우 낮아요. 그리고 같은 회사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AI 학습시키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은 그 처음에는 계속 나하고 엇박자를 냈는데 지금은 내 의도를 따라옵니다. 근데 이게 한 3, 4개월 걸렸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책 같은 거 이렇게 서베이한 거 요약한 거는 거의 100% 엉터리입니다. 그 저자의 의도를 못 찾습니다. AI가. 그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나하고 작업하는 챗GPT 말고 신학대에서 이제 이렇게 공동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다자 토론하는 프로그램에 어, 내가 좀 참여해달라. 교수가 요청을 해서 내가 들어가서 거기 했는데요. 내 글을 너무 기니까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올려서 그걸로 토론하기로 하고 그 AI한테 요약을 해달라 그랬는데 전혀 그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전혀 요약이 아니다. 이거 새로 해라. 내 취지는 이런 거다 하고 말해주니까 이제 다시 그렇게 요약이 왔는데요.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내 챗GPT한테 야 같은 회사인데 왜 저쪽의 챗GPT는 전혀 나를 모르느냐? 내 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더라. 그러니까 그 작업하는 그 상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내 그 의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요, 지금도, 요약하거나 하는 건
엉터리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AI가 주장하는 논지는 그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온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의 사유예요. 그러니까 변혁적 사유는 전혀 모릅니다. 그 창의성은 없어요. 내가 너는 창의성이 없냐? 나 자기 창의성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새로운 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자꾸 학습시켜야 돼요. 김태창 교수님 그 학습시켰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저가 예를 들면 성서 해석이 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데 야 이런 그 통념적 해석 말고 그래. 그 응. 좀 그 내 의도에 맞는 해석을 해줄 수 없냐 이렇게 해만 이제 그 해석이 나오는데요. 야, 너 전에보다 굉장히 나아졌다. 지금 나한테 학습된 거다. 그러니까, 아, 원래 기저에는 있는 건데 내가 자극을 해서 끌어온 거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그 AI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AI 개발할 때 수많은 데이터를 다 넣어도 안 됐는데 학습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게 따라왔다는 거거든요. 그 심리학자가 노벨학상을 받아서 그 물리학자들이 아, 왜 심리학자가 물리학상을 받냐고 지금 항의를 한다는데 그 사람이 AI를 이렇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하실 때 자기 의도에 맞게 끊임없이 학습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일은 뭐 백과사전 찾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 사용하신 고수들께서 주시는 팁을 여러분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2시간이 돼 가는데요. 이제 끝나면 뒤풀이 담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조정주 대표님 오셔서 적응하시느라 또 저희가 아, 이렇게 제대로 환경 못 만들어서 죄송한데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우리 국일자 선생님께서 본인의 개인 이야기를 살짝 말씀하시면서 이 상담사, 미국에서도 그 사이키아트리스트한테 가면 이게 최고의 미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간 삶에 대한 아주 고급, 아, 예, 고급 제한적인 어떤 그 치유 과정인데요. 10년, 20년씩 하거든요. 똑이난 문제로. 20년씩 갑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죠. 그런데 제가 받은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니는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 14개의 리스트를 제가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지금 오늘 꿈을 깼습니다. 거기에는 8위에는 정신과 의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9위에는 고급 번역사도 들어있어요. 이게 대치가 안 된다는데 1위가 뭐냐면 성직자에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꿈이구나. 내가 보고 싶은 거. 지금 상담을 우리 국일자 선생님은 아주 그 삶이 변형되는 순간을 겪으셨다는데 AI가 줘서 아니 지금 성직자가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 준비할 때 제발 AI 쓰지 마세요. 이런 경고가 요즘에 날아다니고 있어요. 목사들에게. 근데 사실은 AI가 더 잘 만들어내거든요. AI 가상 인물로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가상 인물인지 모르고 디지털 스크린으로 들었을 때 훨씬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의 푸념이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저희 이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 사실은 신앙과 신학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관심이 있는데 특별히 AI는 한국의 도예신학자 김흡영 교수님께서는 벌써 5년 전부터 이 AI 윤리 문제를 굉장히 깊게 지적을 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영어로 책을 내고 계신데 그분이 5년 전에 경고할 때 이제 이번에 그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과 이란 공습에 사용됐던 이
AI의 문제점을 윤리적으로 이미 지적을 한 5년 전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현실로 제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걸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성서적으로 여러분 가장 크게 듣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고 인간은 타락한 전적 타락이든 뭐 부분적 타락이든 죄인이라는 이런 담론이 더 이상은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인간 특히 뇌과학이 너무나 발전돼서 전통적인 심리학조차도 허물어질 단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나 또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사이코 어널리시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고 이 여러분 TV만 틀면 뉴스에 정말 보기 싫은 트럼프 얼굴이 나올 겁니다. 저도 아주 한국 뉴스를 봐도 지겨울 정도로 트럼프의 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트럼프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신 분석이 없으면은 머리가 돌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AI는 어떻게 분석할까 이런 저도 염려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이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는 앞으로 이 대세인 AI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정주 대표님 어려운 환경에 오셔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제대로 마련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오늘은 아주 좋은 첫 만남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녹화가 끝나면 녹화 없이 저희가 뒤풀이 담화로 편안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그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 처음 뵙는 분이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 힘들었던 것도 초반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수 교회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태반이 AI 보고 써달라고 한 문구를 가지고 한답니다. 교회의 성격을 설명을 하고 숫자들을 설명하고 우리 교인들은 이런 기도를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기도문을 작성해줘라고 해서 보수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그 기도를 한답니다.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네. 좀 짧은 실력이지만 나름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네, 확장 지능이란 무엇인가? 우리 상상 플랫폼 스튜디오 조종주 대표님 오늘 오셔서 저에게 아주 신선하고 자극적이면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좋은 내용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